주유항과 여산봉화. 소주의 수도는 어디였는가? 소주의 수도는 주무항편에서 공개했어야 되나 역사 조작의 세력들이 꽁꽁 숨기고자 했던 곳이 바로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의 존재입니다. 이곳에 모든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곳의 정체를 숨겨야 현 차이나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산지에서 조작한 역사가 들통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의 전 내용은 지구상 처음이며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는 진정한 우리의 역사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의 수도는 호경입니다. 평안도 평양의 군명을 조선, 왕검성, 기성, 낙랑, 장안, 서경서도,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는 황제국 소주의 수도 호경을 평양이라고 조작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수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단서는 소주의 마지막 왕인 주유항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주유항. 소주의 마지막 왕이 유항으로 미녀포사와 여산봉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3046년 선왕이 세상을 두고 아들 유항 궁생이 즉위했다. 유항 2년 소주 삼천유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백양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가 망하려 합니다. 무릇 천지의 기운은 그 질서를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질서를 잃었다면 이는 사람이 어지럽힌 것입니다. 양기가 밑으로 막혀 나오지 못하는데 음기가 이를 눌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면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금 산천유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양기가 자기 자리를 잃고 음기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양기가 자리를 잃고 음기 자리에 가 있으면 수원은 막히고 수원이 막히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항 2년에 삼천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천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신증동국 여지스남 한성부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삼천사, 삼각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에 있었던 사찰이 삼천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삼각산은 한양의 진산인 화산입니다. 그 삼천사가 있었던 화산의 아래 양지인 화양에 모든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던 한양 장안입니다. 그곳에 지진이 난 것입니다. 이제 삼각산인 화산에 지진이 났는데 주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곳 삼천이 바로 소주가 있었던 도성이었습니다. 여산봉화. 3년 유항은 포사를 총애했다.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자 유항은 태자를 폐하려 했다. 그 뒤 유항이 포사를 사랑하여 신우를 폐하고 태자 의구를 제거하여 포사를 왕으로 백복을 태자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았다. 유항이 가진 방법으로 그녀를 웃게 하려 했으나 웃지 않았다. 유항은 봉수와 큰 복을 준비하여 적이 온다면서 봉화를 울리게 했다. 제후가 모두 달려왔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포사가 크게 웃었다. 유항은 그것이 좋아서 거듭 봉화를 올렸다. 그 후로는 믿지 않게 되었고 제후는 더 이상 달려오지 않았다. 여기에 신우를 폐하고 태자를 쫓아내자 신후는 화가 나서 증, 서희, 견용과 함께 유항을 공격했다. 유왕이 봉화를 올려서 군대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드디어 유왕을 여산 아래에서 죽이고 포사는 포로로 잡았다. 주나라의 재물은 모조리 약탈당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들은 늑대소년 이야기의 원 형태입니다. 황제께서 애첩을 웃기려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조이신 동파소식의 여산 삼절구의 이 시가 바로 숨겨졌던 소주의 수도를 찾아낸 단서였습니다. 동파소식의 이 시 때문에 철옹성 같았던 역사 조작이 뚫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산봉화의 무대 여산이란 여주에 있었던 산이 여산입니다. 물론 반도의 여주가 아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도에 여주가 있었습니다. 동파소식의 여산 삼절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여산 삼절구. 공업이 이루어지면 잘 보존하고플 따름이란만 옛날에 임금들이 태평하다고 믿었음이 안타깝네. 고생스런 여산의 산 아래 흙이여 아방궁이 없어지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여산 삼절구의 무대 여산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고 아방궁이 불타 없어지고 화천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 속 우리의 지명 여주에 아방궁과 화천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2수. 몇 번이나 아로 새긴 담장으로 변하고 몇 번이나 타다 남은 재로 변했나.
거짓으로 봉화 올려 황후를 웃게 하고 사슴을 말이라 하던 옛날 일이 아련하네. 상왕께서는 압수래가 경계하는 바를 생각치 않고 여산이 화근이라고 도리어 원망했네. 이곳 여산이 또한 서주가 있었던 여산 봉화와 진시황제 진나라 조구의 지록위마의 무대라고 합니다. 지록위마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3수 바다에서 도사가 삼산을 찾았다지만 한번 가면 못 돌아오면 망고의 진리인걸. 지측에 있는 진시황릉이 더없이 좋은 거울인데 좋은 가게는 무엇하러 힘들여 올랐을까. 역사 속 여산에 또한 진시황제의 황릉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에 진시황릉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서주에 도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드디어 서주에 도성이 있었던 곳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제183회 아방궁편 꼭 다시 참조 바랍니다. 진시황제의 아방궁. 서주에 도성이 있었던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대한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기원전 200년대에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짓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궁궐로, 사실 아방궁은 잘못된 표현인데 궁궐명은 조궁이고 궁궐의 일부인 전전의 이름이 아방이다. 위남 상림원에 조궁을 지는데 먼저 전전인 아방을 지었다. 즉 조궁이나 아방전이 정확한 명칭이다.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상림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곳의 정체를 밝혀내면 서주의 도성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상림원.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의 수도 한양을 둘러보고 시를 지었는데 신도 팔경시입니다. 신도란 한양 장안의 지명으로 신증동국 여지스남 한성부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천리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둘렀더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와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정도전의 상원은 상림원을 줄임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으로, 물론 세세년년 시간이 흘렀어도 상림원은 그 상림원입니다. 문화원형백과의 상림원조를 인용합니다. 진나라 때 조성된 어원 섬서성 장안현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상림원이 장안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장안이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상기 상림원이 있었던 서울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시에서는 철옹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방궁이 있었던 상림원이 있었던 곳을 찾아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수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수의 무대는 화성 한양입니다. 현 수원 화성의 북문이 장안문입니다. 상림 식경. 해가 쌓이고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에 소소히 내리는 가벼운 눈이 가련도 하여라. 잠깐 사이에 산하를 두루 뿌리고 가니 옷 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그 가구나. 화산 아래의 양지인 구중궁궐에서 화양에 있었던 성이 화성으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곳 화산의 촉산을 누르고 있었고 그곳에 상림원이 있었으며 그곳이 또한 주유황 여산봉화의 무대 서주의 도성이었습니다. 서주가 있었던 곳이 당군 앙금이 도읍한 왕검성이며 한나라 상나라 은나라의 양성이고 진시황제와 갓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의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결국 역사 조작의 목적으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도 많은 부분 그 역사 조작의 결에 맞추어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첩첩산중의 중심인 관중의 한양 장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주유황의 여산봉화의 무대인 서주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화산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습니다.